말이에요. 그 MBC의 가장 안타까운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MBC의 지금 아나운서실에 이제 국장이 신동호 국장이라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아나운서 22명이 MBC 사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동호 국장은 파업 이후에 왜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에게 그렇게 인사에 대한 보복을 했냐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물론 신동호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한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MBC는 엄청난 그 결방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KBS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풍부해서 사실 그 정도의 결방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대체 인력이 만드는 것이 기존 프로그램의 품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파업 기간 동안 엄청난 이 프로그램들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걸 보고 정말 이 언론이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영화 공범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파업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이미 MBC는 예능만 보려고 보는 방송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청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방 사태가 이렇게 나도 뭐 기다려줄게. 예전에는 뭐 화내고 막 이랬다면은 지금은 뭐 기다려줄게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고.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 MBC를 직접 취재하고 왔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파업을 앞둔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 또 틀린 표현 아니지 않나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사람이 훌륭하다 보니까 항상 경어로 쓰다 보니까 그들이 그럼 이상해요. 그러면 고칠게요. 그분들이. 그분들께서 딱 걸렸다. 무슨 말을 못하게 하시는데 그분들께서 아주 피켓을 들고 외치고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사실 그 방송사의 대표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좀 수모를 당했어요. 2012년 이후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듣다 보면. 강 기자님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도 막 울라 그래요. 눈이 커서. 울면 이거 그 마스카라 이거 다 지워져요. 검은 눈물 나오죠. 무서워. 검은 눈물 진짜 무서워. 얼마 전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그래가지고 라디오스타 나와서 막 울었죠. 한때 MBC의 간판이었는데 이분이 프리로 나서게 된 이유가 2012년 파업에 동참한 죄로 뭔가 조직에서 좀 소외되니까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동정표를 던졌고 이게 공영방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데 거의 국민적인 의견이 모아지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파업 때는 예능 PD, 뭐 시사 기자,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 파업 때 동참하지 않았던 드라마 메인 PD라든가 편성 PD는 방송국의 거의 핵심부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까지도 몽땅 다 이번에는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평상시 친했던 예능국의 부장 그 전화해갖고 그 파업에 동참 안 할 줄 알고 어떻게 뭐 그 대체 인력으로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작거부 들어가갖고 평상시 그런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이거든요. 제작거부 들어가고 이번 다 파업해요. 그런데 또 KBS에 근무하는 친한 분한테 야 그거 어떡하냐 그거 다 파업해서 그랬더니 선배 저는 이번에 부장 돼서 그냥 대체 인력으로 뛰어요. 어제 그냥 이 희비의 쌍곡선을 타는데 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MBC의 가장 안타까운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MBC의 지금 아나운서실에 이제 국장이 신동호 국장이라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아나운서 22명이 MBC 사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동호 국장은 파업 이후에 왜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에게 그렇게 인사에 대한 보복을 했냐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물론 신동호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한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내밀하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 중에 대다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업 이후에 대체 인력같이 회사에서 뽑은 아나운서들인데 이제 그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파업에 참여하면 바로 계약 해지가 될 상황이고 그렇다고 파업에 참여를 안 하자니 파업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MBC가 다시 경영진이 모두 물갈이가 됐을 경우에 자기들은 완전 적폐 세력같이 찍힐 것 같아서 부역자처럼 될 것 같아서 너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시죠? 근데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나운서들이 이제 공범자들 있잖아요. 예. 그들도 가슴 안에 뜨거운 피가 있어요. 근데 그럼요. 대신에 계약직에 꼬리표가 달렸기 때문에 그 운신의 폭이 적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범자들이 다 같이 그 신입 아나운서들이 보러 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 아나운서실에도 그 굉장히 신동훈 국장 파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가겠다 했더니 가지 마라. 너 그게 무슨 영화인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도의 회사 에서 일하는 시간 외적으로도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술을 먹는지 너무한다. 이조차도 다 눈치를 봐야 되고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 사찰을 당하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아나운서인데도 언론인이라는 좀 자긍심을 갖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타까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뭐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송의 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파가 발사된 지 90주년이 되는 해고. 예. 방송의 날로 보자면은 54회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10주년마다 방송진흥유공자 포상을 하고 축하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항상 대통령들이 참석을 해왔고요. 또 방송의 날도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뭐 항상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 2007년 방송 80주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고 97년 방송 70주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하지 않는 오늘 왜 참석하지 않을까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방송 90주년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불참할까? 네. 역대 대통령들은 다 해왔는데 네. 왜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모양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모양이요? 예. KBS와 MBC 노동조합이 오는 4일 0시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죠. 그렇죠. 이제 양산 노조가 모여서 출정식도 할 예정인데 연대파업, 5년 만에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겁니다. 예. 이미 KBS PD협회 소속 670여 명의 PD들이 그제부터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방송도 멈출 것이다 하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이미 기자들도 이제 제작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송의 날 기념식에 나가서 KBS와 MBC 경영진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고 축사를 하는 게 적절한가.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의 날 축하회에 KBS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MBC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이 참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옳겠나 이렇게. 고영주 이사장. 네.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설마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명예훼손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있군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 행사에 나란히 참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공영방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하던 방송의 날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 5월 31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지상파 UHD 개국 축하 쇼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때도 영상 메시지만 띄운 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언론 자유주의가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임이고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공영방송이 망가졌고 제 역할을 못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망가진 공영방송과 경영진들을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도 있습니까? 조금 부차적이긴 한데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황이요? 예,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 방송의 날 기념 축하인에 참석했던 것은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언론사나 행사가 55년 60년이 꺾어지는 해는 가거든요. 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제40회 방송의 날 축하년이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45회, 2013년에는 50회였는데 올해는 54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출범한 걸로 하면
90주년이 맞지만 네. 방송의 날이라는 게 생긴 걸로는 54회, 네. 55가 아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5년마다 정보가 바뀌었다면은 내년이니까 그렇죠. 55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54회니까 좀 부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뭐 그런 이유들로 분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은 공영방송 정상화되기 전에는 KBS, MBC 정상화되기 전에는 모든 방송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까요? 그걸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방송사 행사에는 참석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지상파나 종편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호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후보 시절에도 MBC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 네. 옛날 자랑스러운 MBC 모습이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렇군요. 당분간은 참석 안 할 것 같네요. 제가 봐도. 네. 그나저나 MBC하고 KBS는 연대 총파업에 이제 나서기로 결정을 하고 4.1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5년 만에 연대 파업을 결정하기로 했고 총파업 명분이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 협약 쟁취인데 공영방송을 저해해온 KBS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등 경영진 퇴진도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게. KBS 기자협회는 이미 8월 28일 0시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고요. 예, PD 670명도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송도 멈출 것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KBS, MBC의 보직을 가진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아요. 이게 파업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줄줄이 사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뭐 보직 간부들이 동참을 하거나 보직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노조 파업에 참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참석할 수 없죠. 사실 보직을. 그러니까 나는 노조 파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장직 던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부장, 국장, 책임 보직들 다 던지겠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와 프로그램 속속 결방되고 있고요. KBS ETV 추적 60분 대신에 이제 영화가 나갔고요. 아침 뉴스 타임도 진행자가 교체되고 뭐 이런 식 계속 지금 이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 속사정 오늘 와이뉴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울한 심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청취자들께 전해드릴 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영철 선임 기자가 그리고 저희 송근필 PD가 방송진흥 유공 문화포장 대통령 표창 오늘 사실은 수상자시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뭐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렇게 제가 한 7년 반 가까이 그렇죠. 권영철의 와이뉴스를 해왔고 손근필 PD가 CP로서 이렇게 해왔다는 뭐 평가를 받는 거니까.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되게 참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기분이 좀 씁쓸하고 사실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신 아닙니까? 요새 뭐 방송 장악 운운하는데 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방송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왔습니다. 사실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해서 종편 4개나 허가했고 KBS 정연주 사장, 엄기영 사장 사실상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뭐 판결에서 패소하기도 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꾸렸는데 사실 속아웃을 일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누군데 방송 장악을 언급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공범자들을 보면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방송이 망가져 갔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좀 씁쓸하지만은 그래도 뭐 김현정 앵커의 축하 잘 받겠습니다. 제가 좀 한 톤 높여서 축하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막 축하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도 우리 10년 동안 열심히 뉴스쇼만큼은 할 말 했다, 잘했다. 박수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겸허히 받으면서 저희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가장 안타까운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MBC의 지금 아나운서실에 이제 국장이 신동호 국장이라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아나운서 22명이 MBC 사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동호 국장은 파업 이후에 왜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에게 그렇게 인사에 대한 보복을 했냐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물론 신동호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MBC는 엄청난 그 결방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KBS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풍부해서 사실 그 정도의 결방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대체 인력이 만드는 것이 기존 프로그램의 품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파업 기간 동안 엄청난 이 프로그램들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걸 보고 정말 이 언론이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영화 공범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파업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이미 MBC는 예능만 보려고 보는 방송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청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방 사태가 이렇게 나도 뭐 기다려줄게. 예전에는 뭐 화내고 막 이랬다면은 지금은 뭐 기다려줄게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고.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 MBC를 직접 취재하고 왔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파업을 앞둔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 또 틀린 표현 아니지 않나요?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사람이 훌륭하다 보니까 항상 경어로 쓰다 보니까 그들이 그럼 이상해요. 그러면 고칠게요. 그분들이. 그분들께서 딱 걸렸다. 말을 못하게 하시는데 그분들께서 PD라든가 편성 PD는 방송국의 거의 핵심부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까지도 몽땅 다 이번에는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평상시 친했던 예능국의 부장 그 전화해갖고 그 파업에 동참 안 할 줄 알고 어떻게 뭐 그 대체 인력으로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작거부 들어가갖고 평상시 그런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이거든요. 제작거부 들어가고 이번 다 파업해요. 그런데 또 KBS에 근무하는 친한 분한테 야 그거 어떡하냐 그거 다 파업해서 그랬더니 선배 저는 이번에 부장 돼서 그냥 대체 인력으로 뛰어요. 어제 그냥 이 희비의 쌍곡선을 타는데 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MBC의 가장 안타까운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MBC의 지금 아나운서실에 이제 국장이 신동호 국장이라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아나운서 22명이 MBC 사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주 피켓을 들고 외치고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사실 그 방송사의 대표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좀 수모를 당했어요. 2012년 이후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듣다 보면. 강 기자님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도 막 울라 그래요. 눈이 커서. 울면 이거 그 마스카라 이거 다 지워져요. 검은 눈물 나오죠. 무서워. 검은 눈물 진짜 무서워. 얼마 전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그래가지고 라디오스타 나와서 막 울었죠. 한때 MBC의 간판이었는데 이분이 풀이로 나서게 된 이유가 2012년 파업에 동참한 죄로 뭔가 조직에서 좀 소외되니까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동정표를 던졌고 이게 공영방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데 거의 국민적인 의견이 모아지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파업 때는 예능 PD, 뭐 시사 기자,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 파업 때 동참하지 않았던 드라마 메인 신동호 국장은 파업 이후에 왜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에게 그렇게 인사에 대한 보복을 했냐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물론 신동호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내밀하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 중에 대다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업 이후에 대체 인력같이 회사에서 뽑은 아나운서들인데 이제 그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파업에 참여하면 바로 계약 해지가 될 상황이고 그렇다고 파업에 참여를 안 하자니 파업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MBC가 다시 경영진이 모두 물갈이가 됐을 경우에 자기들은 완전 적폐 세력같이 찍힐 것 같아서 부역자처럼 될 것 같아서 너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시죠? 근데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나운서들이 이제 공범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가슴 안에